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대왕에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 이슈가 많이 사라진 이 바닥에서 저희 유튜브가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 발굴하는 사실 발굴도 아니고요. 제가 쓴 책 그냥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워낙 책이 잘 돼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윤지호 사기극과 그 공범들이라는 주제로 지난번에 이제 내보냈잖아요. 와 거의 2만 가까운 조회수. 와 그리고 책도 아주 책도 팔렸어요? 판매량이 그냥 와 책도 팔렸어요? 한 권이라도 나갔어요? 그건 아니고 책도 그냥 뭐 좀 나가지 않았을까? 이 판매 지수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투 아니 하고 교수님 이거 해서 책 팔리면 저도 제 책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좋지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정말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윤지호를 잡아오고 그 부역자인 김어준과 안민석을 처벌하자. 이게 이제 제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근데 이제 이게 이게 2탄이잖아요, 2탄. 근데 1탄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지난번 거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거고요. 자, 지난번 요약을 다시 할게요. 장자연 문건은 총 7장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4장은 장자연이 더 콘텐츠, 자기 소속 매니지먼트사에서 겪은 일들을 적은 피해 사례를 적은 거. 그러니까 술 접대를 좀 했다. 그 얘기가 있고 나머지 3장에 과연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좀 약간 뭐 논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3장에 뭐 이름만 있는 리스트 그러니까 경찰이 그랬어요. 남은 세 장 안에 소위 리스트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과 직함만 적힌 그러니까 성상납을 받은. 뭐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름만 써놓은 거 보니까 뭐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뭐 나쁜 짓 했으니까 이름이 있겠다 생각한 거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장자연 문건은요. 그 더 콘텐츠 소속사 거기에 장자연과 같이 소속이 돼 있었던 A와 B, 그러니까 이모 배우와 송모 배우, 약간 슈퍼스타인데 이 배우가 자기가 새로운 매니지먼트사로 옮기기 위해서 그 소송에 유리할 목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업체는 배우들한테 술접대나 시키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래서 계약을 파기할 때 위약금을 안 주려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3장에는 A와 B의 피해 사례가 적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교수님 그리고 마이크에 약간 가까이. 네, 그 마이크. 문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김대호 기자 역시 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이 김대호 기자가 리스트를 가장 먼저 받고 가장 자세히 봤어요. 그 그래서 김대우 기자는 그 7장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 다 본 거지. 리스트 존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김대호 기자 보세요. 김대호 기자가 이제 나중에 그 윤지호가 이제 김대호를 고소를 했는데 그 이거 보세요. 저는 그 윤지호는 계속 50명이 있는 리스트를 봤다고 하지만 저는 그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였어요? 그러니까 윤지호가 자꾸 리스트에 처음에 50명 있다다가 나중에 30명 있다다가 나중에 13명으로 바뀌고 이런 걸 보면은 윤지호는 제대로 본 게 아니다. 그 리스트를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윤지호는 전 4장만 봤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왜 그럴 만한 그러니까 나머지 그 A와 B 배우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이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왜냐하면 윤지호한테 마치 이것이 유서인 것처럼 설명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있을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을 했고, 근데 어쨌든 윤지호는 계속 리스트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처음 맨 1차 진술에서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그럼 뭐냐? 김대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지호는 그 2장, 그러니까 리스트가 2장에 걸쳐 있었다 그러는데 총 7장이고 4장이 장자연의 피해 사례다. 그럼 나머지 한 장 있어야 되잖아. 한 장. 그 한 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윤지호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이 문건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줄까지 쳐서 읽은 김대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언제 우리가 김대호 기자도 참 모시면 좋은데 김대호 기자가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게 이분이 차승원 씨인가? 이분이 네.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차승원의 그 아들이 저기 약간 그 뭔가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친아들이 아니잖아. 근데 그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취재한 사람이 김대호예요. 근데 그 기사를 실지 않았어.
왜 그런 줄 알아? 그 아들이 나중에 자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슈가 된 다음에 사실은 그때 그랬 뭐 취재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따뜻한 기자야. 그러니까 기자라고 연예부 기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상대의 상처는 관계없이 막 물고 뚫으려고 하는데 김대우 기자는 그런 기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연 문건을 먼저 보고도 거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치항구했던 거지. 그냥 그런 문건이 있다는 것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지. 자, 그리고 윤지호 씨, 윤지호 씨가 이제 윤지호가 그 당시 이제 그 2009년 당시에 이제 그 윤지호랑 통화 목록 같은 거 있잖아. 통화 목록을 보면은 여기 보면 써 있잖아. 2009년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야. 장자연 문건은 모두 7장이며 편지 형식의 3장에는 어찌고저찌고 조심해야 할 사람 명단이 기재돼 있다라고 했는데 2019년에는 뭐라 했냐면 아이씨, 죄송합니다. 아이씨 이거 응? 그러니까 그 아씨 이거 뭐지 이게 누구 하여튼 윤지호 이렇게 말했어. 리스트 이런 건 아니었고 편직을 뭐 이런 거였다고. 아씨 몰라. 넘어가자. 이거는 아 어떡하지? 개망했는데.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넘어갈게. 내가 지금 뭐라 하든지 잘 모르겠네. 아니 편집해도 됩니다. 아니 편집 안 할게요 이거.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리스트가 있냐 없냐를 갖고 따지는데 윤지호의 진술은 말이죠. 윤지호가 아이씨 몰라. 이거 어떡하지? 몰라 이거 넘어가 이건 내가 잘 헷갈린다 갑자기. 그러니까 장자연 씨 유족은 당연히 그 리스트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자연 유족은 뭐라 했냐면 문건 한 장에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A 회사에 뭐 이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써 2009년 조사했는 이 얘기를 했다가 2019년 됐을 때 사람 이름만 나열 때 리스트는 없었고 모두 서술식으로 돼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스트만 있었다는 의혹이 좀 이상한 거지. 그리고 윤지호도 뭐냐면 2010년에는 뭐라 그랬냐면 어떤 언론사에 누구 어디사에 누구라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다가 2018년 진상 조사에는 이게 두 장 있었다고 2장에 걸쳐 있었다고 나오고 2019년에는 뭐 성상나무를 강요돼 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그 리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건을 본 사람이 한 4-5밖에 안 돼.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그 리스트의 존재를 부정했고 또 장자연 유족도 리스트의 존재를 부정을 해. 처음에는 리스트 있었나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게 리스트 없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유족도 당연히 받겠죠. 유족이 봤지. 그리고 보고 태웠지. 그리고 윤지호는 그 리스트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19년에 과거 사유의 결론이 뭐라 났냐면 리스트는 없다. 왜냐하면 리스트 봤다는 사람하고 안 봤다는 사람하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런데 우세한 쪽이 누구냐? 더 자세히 봤다는 사람 김대호 기자하고 유족들이 리스트가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했기 때문에 그게 채택이 돼서 장자연 리스트는 없었다고 해. 사실 그게 리스트 없는 게 맞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뭔 일을 했다고 나와야 우리가 처벌할 거 아닙니까? 복수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이름만 딱 적어놓고 얘가 뭔지를 모르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지. 그리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상납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장자연 문건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문건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장자연이라는 배우가 매니지먼트사의 권유에 따라서 술 접대를 막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거가 이제 피해 사례라고 이제 잘 작성했는데 나중에 이거 장자연이 뜨고 나면은 이게 발목을 잡을까봐 이제 장자연이 이걸 없애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 그리고 성산납의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윤지호의 증언을 보세요. 증인한테 술을 따르라거나 그 접대를 하라고 성접대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노래랑 춤도 내가 다 알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장자연 소속사가 장자연 같은 윤지호 같은 사람을 술자리에 내보낸 이유는 신인 배우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얘 좀 잘 부탁한다고 그냥 좀 얼굴 좀 보시고 얘 좀 평가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 관계자들한테 술자리를 마련해서 그냥 만나게 해준 거예요. 언론사나.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신인 배우 입장에서는 방송 출연 기회를 잡기 위해 대표역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장자연이 가는데 혼자만 빠질 수도 없었고 참석해 보니 득이 되는 것도 없었지만 술을 따르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갔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대 그 대표가 술자석에 참석하라고 할 때 나오지 못할 경우 생기면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개인적인 일로 못 나가게 되는 경우에도
화를 좀 냈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참석 못했다고 해서 폭언하거나 때렸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윤지호의 지금 윤지호의 진술이에요. 윤지호 진술. 그리고 그리고 윤지호도 만약에 성접대 같은 걸 강요를 받았으면 장자연도 성접대 같은 걸 강요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윤지호는 그리고 장자연과 성접대 자리에 불려간 적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는 건데 진술인이 알고 있는 술 시중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술을 따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나는 윤지호가 나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같이 술자석에 있으면 술 시중을 들은 것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또 다른 증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술집 유흥업소 종업원을 시사인이 인터뷰했는데 뭐 그 장자연 보고 뭐 접대부 같은 접대부라고 생각을 했대. 그냥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도 한 적 그러기도 하는데 뭐 난 시사인 보도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고. 시사인이네요. 그리고 술집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출 때 강요에 의해 했는지 아니면 뭐 스스로 했냐 물어봤을 때 응?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장자연이 그 춤을 출 때는 혼자 이렇게 흥에 겨워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게 윤지호 증언입니다. 이걸 보고 뭘 느낍니까? 난 사실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우리나라 남자들의 성향 봤을 때는 뭔가 좀 안 좋은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이렇게 야 이년아 뭐 이렇게도 했겠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2009년 그 당시 좀 2009년. 그리고 그 당시 아저씨들 좀 사회적 성공한 연예 기획사 아저씨들이나 뭐 그런 언론사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술 따르라고 안 그랬을까?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해. 2009년이어도 조금 요즘 그런가? 매너들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따위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장자연 유족이 장자연 문건 나오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더 매니저먼트사와 그 언론사들. 그런데 있잖아. 윤지호가 이따위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장자연 유족이 소송해서 져.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야. 졌어요. 소송해서 졌어. 그건 당연히 졌지. 아니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문제. 그래서 어쨌든 문건에 나오는 언론사 사주와 드라마 감독 등 6명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문건에 6명이 나온다 그랬잖아. 5명한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누군지 알아내고 싶지도 않아. 근데 한 명한테만 관심을 갖는데 그게 바로 조선일보 방 씨가 나오는 거야. 조선일보 방 사장.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정말 형평성 문제를 봤을 때 조선일보 방 사장이 특별히 더 나쁜 게 아닌데 그냥 문건에 나온 6명 중 하나인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냥 이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조선일보 방 씨라 그래서 이제 그 날짜 뭐 뭔 일 있었나 봤더니 알리바가 있는 거야. 그날 다른 일 해서 거기 간 게 아니야. 그리고 휴대폰을 압수해서 이제 보니까 통화 내역도 없어. 그 매니지먼트랑 조선일보랑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뭘 했는지 알아? 이 좌파 언론에서. 하지만 방 사장이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부실 수사 문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통화 내역 없어도 다 범인으로 몰아갈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누가 자유롭겠어요. 저도 걸릴 수 있지. 나도 전화기 2개인데 하나만 조사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검사가 뭐라 했냐면 외압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전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연 사건을 인용한 좌파들이 조선일보 죽이기 전략을 편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용훈 그러니까 이 코리아나 뭐 조선일보 방 사장은 아니고 코리아나 박용훈 사장이라고 그 형제 있잖아. 그 형제가 이제 관련된 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코리아나 호텔에서 그러니까 청남동 고급 중식당에서 8명이 모인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이 식사 자리 여기서 무슨 성접대를 합니까? 8명이 모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지. 거기에 갔대요? 거기에 모임을 주재했고 식비까지 결제한 사람이 박용훈 사장이었는데 이게 뭐 저는 이게 윤지호 증언이거든. 저는 여자 연예인과 사업하는 30대 후반 여자와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이거는 그냥 뭐 진짜 연예기획사 자리겠지. 그런데 이제 좌파들은 여기서 조선일보라는 말에 열광해서 조선일보가 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노컷 뉴스도 여기 CBS 뉴스에서 뭐라 하냐면 장자연 수사 결과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라고 이제 이런 기사를 뽑는데 여기 CBS에 인터뷰한 사람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민주당 변상욱하고 민주당 의원끼리 티켓타카하면서 아씨 조선일보 범인 맞는데 이걸 봐주다니 이 부끄러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이렇게 이 조선일보 죽이기에 눈이 멀다 보니까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진준우 왕진진이라는 그 사기꾼 있잖아. 왕진진이라는 가짜한테 열광해요. 왕진진이라는 사람은요.
망상 장애가 약간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장자연한테 편지를 받았고 거기 내용을 갖다 스스로 조작해가지고 언론에 나온 것들을 조작해서 오빠 조선일보한테 복수해줘라고 하는 그런 가짜 편지를 조작을 해. 그 필체도 흉내내고 그렇게 해서 이걸 화제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SBS가 이것 때문에 호역을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한겨레 사설 보세요. 이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이게 가짜 편지라고 묻어버릴 거냐? 아니 이 증거가 되는 가짜 편지 자체가 이게 조작한 건데 이걸 어떻게 증거로 쓰냔 말이야.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그 맨 왼쪽이 이 장자연한테 받았다는 얘가 조작한 편지고 그 장자연의 필적이 맨 오른쪽 보세요. 이게 같습니까 이게 같냐고요. 이 참고로 이 그 왕진지는요 만이라는 단어 철자품 몰라가지고 이거를 계속 시조일관 만이라고 써. 만이라고 만이도 아니고 이런 걸 믿고 이거를 처벌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시사인 보세요. 편지가 가짜도 남은 장자연 리스트의 진실. 아니 뭔가 증거가 나오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좌파 놈들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윤지호가 계속 장자연 리스트가 30명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윤지호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 경찰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옆을 봤더니 장자연한테 수표를 입금한 그러니까 혹시 장자연한테 누가 성상납을 받았다 그러면 돈을 줬을 거 아니냐. 그래갖고 계좌를 뒤졌는데 거기에 30명의 리스트가 있어요. 명단 30명. 그거를 보고 이게 장자연 문건이라 착각을 한 것이지. 아 그런 거예요? 네. 유지열 서스펙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윤지호는 진짜 웃긴 게 예를 들면 그 장자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지호 책에 보면은 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인데도 술자리에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건 뭐냐면 그거는 장자연 문건에 나오지 않아. 그냥 그거는 장자연이 자기 매니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장자연 문건에 있는 것처럼 쓰고 윤지호는 사실 그 말을 듣지 못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어쨌든 자, 그 30명의 명단 돈을 100만 원 이상씩 보낸 사람들이야. 이게 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어. 이거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제가 아무리 뭐래도 이건 조사를 해봄직한데 이거는 경찰이 그냥 돈이 없어 보여서 줬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혐의를 줬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하는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왜 그런 줄 알지? 여기 30명 중에 조선일보 사주가 없거든. 정말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건 정말 얘네들은 장자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조선일보만 잡을 생각에 눈이 그냥 정말 뒤집혀진 거죠. 이거 봐. 계좌와 카드 950건 확인하고 100만 원권 이 고생 수표가 수십 장 입금됐고 억이 넘었구나. 그런데 이 대가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다 넘어갔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좌파놈들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된다는 건가요? 진짜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 잘못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진짜 완전 장자연 사건 진실을 틀어가지고 정말 애꿎은 조선일보만 피해자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자, 사건이 이렇게 끝났어요. 어쨌든 다시 일단락이 됐고 2013년 이후에는 그냥 잠잠했는데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장자연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 그 타겟은 당연히 조선일보지. 이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세요. 이 좌파 언론 써 있죠. 검찰 장자연 사건 제조사 착수. 핵심은 조선일보 방사장. 여러분 수사는 있잖아요. 편견을 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문건에 나온 사람하고 수표 입금한 사람 이렇게 다 뒤져야지. 핵심은 조선일보 방사장.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좌파 시민단체는요. 이렇게 빔을 쏴가지고 조선일보 벽면에다가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편향성 이것이 바로 좌파고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박인순 변호인 같은 그런 애들은 조선일보 스타 벽면에 패가 나라 적폐일보 이런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여러분 이 날짜가 언제냐면 2019년 7월 12일입니다. 이 날짜는 언제냐면 이미 윤지호가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지고 도망가고 이 과거사위원회가 조선일보와 특별한 관련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장제연이 성접대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발표를 다 하고 난 뒤에요. 그런데도 이 결과 지네 편들이 내린 결론을 부정하고
조선일보 벽면에 빔을 쏴서 조선일보 사과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네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검찰과 시민단체 그 민변 그 관계자들이 내린 결론을 부정하고 조선일보 사죄하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지호 얘기를 다시 하죠. 윤지호 책. 윤지호는 뭐냐? 그러니까 그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그 팀장이었던 김영희 민변 변호사 이 인간은 윤지호를 이용해 조선일보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고 윤지호는 어떠냐? 윤지호는 이때다 싶어서 한 몫을 챙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지호는 연애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윤지호는 연애 활동하다가 잘 안 됐어, 안 풀려서 그냥 찌그러져 살던 애야. 그냥 아프리카 남자친구가 별로였나 보죠. 윤지호? 연애 활동을 하다가 아야 그런 이게 뭐 아프리카에서 그냥 법방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던 애예요. 근데 아프리카 했어요. 아프리카 BJ 법방했던 애야. 근데 걔가 이제 기회가 온 거지. 그래서 이 책을 이용해서 한번 장자연 책을 이용해서 이슈몰이를 하자고 생각을 했고 여기 써 있어요. 이 김수민한테 보낸 카톡 좀 보세요. 분명한 거 이슈는 되니까 이슈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출판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리하게 못했던 것에 대해서 윤지호가 나중에 이게 이슈가 이게 논란되니까 뭐 장자연 언니에 대해서 더 잘 규명하자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뭐 이거였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이득을 챙기자는 거죠. 어쨌든 윤지호가 그리고 이 책을 쓴 이유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그 쓴 이유는 뭐냐? 원래 윤지호가 내려던 책은 장자연의 책도 아닙니다. 윤지호는 장자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그냥 뭔가 책을 좀 내고 싶은데 그냥 내고 싶은데 자기가 내고 싶은 책이 그리고 김수민 작가의 혼잣말이라는 책이죠. 혼잣말이라는 책은 SNS에 그래도 좀 뭔가 우리 삶의 뭐 사랑이란 뭐 마음으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말이 써 있는 그런 책이지. 이런 책을 자기도 내고 싶어서 김수민한테 연락을 했고 김수민은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 어린 친구가 참 용기가 대단한 애라고 해서 둘이 이제 마음을 열고 카톡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3천 원 이상을 몇 개월 동안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쨌든 윤지호가 장자연 관련 책을 결국 내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을 하죠. 라방에서 내가 뭐라도 돼야지 책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G컵 2011년 보도 보세요. G컵 윤지호 아찔 몸매 공개 이런 거. 그런 책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걸 하면 안 돼. 이게 뭐 이름이 좀 난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듣보잡이잖아. 듣보잡은 이런 거 내도 안 돼. G컵 베이글려 윤지호 속옷 서랍 공개 가슴 사이즈 인증. G컵 윤지호 가슴 사이즈 큰 이유 노딱 붙겠구나. 네. 그리고 윤지호는 미인대에도 겁나 많이 나갔어요. 2010년부터 2010년까지 작은 대회만 뭐 여러 가지 나갔는데 2007년, 2010년 뭐 갖고 그냥 나갔어. 미스코리아 서울 우정상도 받고 뭐 이렇게 갖고 했는데 여기서 윤지호가 했던 말 중에 되게 웃긴 말 있다. 윤지호 나중에 증언 이제 하고 그러니까 윤지호가 증인으로 이제 막 활동하던 그 당시에 쓴 SNS인데 이거 봐봐. 어이없게 분하지만 무슨 대회에 나갔대. 무슨 대회에 나갔는데 어떤 신문, 이 신문이 뭐겠어. 이 윤지호는 조선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선일보가 자기한테 대회를 나가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자기 대회 하루 전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못 나갔대.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고 분하다. 이 말을 믿습니까? 아니 근데 왜 신문사가 나가지 말라고? 거짓말이야. 이거 조선일보 얘기지 당연히. 아. 그러니까 자기가 뭘 대단한 거라고. 오. 어차피 윤지호 이 미인대 경력 보시면 한 번도 윤지호는 미모로 1등한 적이 없어요. 그냥 출전이라 그러고 우정상, 베스트 모델사 우정상, 미스코리아 대전 충남 우정상이 뭡니까? 이건 그냥 아무나 주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심지어 중국 항주 제일 미녀 공예 1위 이런 것도 나가는데 이런 애한테 왜 조선일보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타이틀밖에 이런 경력밖에 찾아보면 없는 애가 이런 타이틀 G컵녀 윤지호 이렇게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G컵녀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아 많아요? 그럼요. H컵, I컵도 수두룩한데 G컵녀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출판사의 권유에 따라서 장자연을 우려먹는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필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윤지호가 나중에 우리나라 와서 증언을 하는데 대필을 했어도 자기가 이 책을 좀 읽고 방송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읽고 났어.
놀랍다. 책에 있는 내용하고 자기 발언이 헷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윤지호는 2019년 3월 4일 과거 2018년에 한번 와서 증언다 했는데 19년에 한번 더 와. 왜 온 건가요? 과거 사위에서 부른 건가요? 뭐 과거사위에 위해서 부르기도 했는데 책이 그때 나왔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냥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냥 어차피 2018년에 할 말 다 했지만 나 그냥 책 나오는데 한번 더 가서 할 얘기 더 있어요라고 하면 오라 그러지 당연히. 그래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좌파들은 여기서 이제 윤지호한테 기대를 한 거지. 조선일보를 잡아주세요. 윤지호는 나는 방송 타고 돈 벌 거라는 이제 그런 이 둘의 욕망이 딱 맞아서 이제 기획을 하고 처음에 그때 엠팍에서 이제 윤지호 얘기를 듣고 막 그때 얼굴 처음 공개했거든요. 많이 놀란 거야. 젊은 애가 그렇게 용감하다니 이렇게 또 젊고 이쁜데 용감하기까지 와 멋있다고 윤지호 팬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있잖아요. 윤지호가 이제 여기서 되게 가증스러운 점이 뭐냐면 윤지호가 이제 그 이거에 나중에 다른 이제 그 프로에 나왔을 때 얘긴데 그 여기 보시면 가슴에 아니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 예, 나가고 있어요. 가슴에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다는 거야. 아, 아니 윤지호는 세월호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2014년에 어떤지 모르지만 그 후로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와서 세월호 배지 달어. 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이 팔릴 포인트를 안 해요. 그렇지. 그냥 좌파들에게 복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하면 또 우리 박주민을 빼놓을 수 없는데 박주민도 세월호 이용해 먹고 자기 국회의원 재선한 거 아닙니까? 난 여기서 윤지호가 세월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세월호 그러니까 그 13번째 증언이 잘 팔리면 세월호 유족들한테 기부한다는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이거는 윤지호가 진짜 생각이 정말 없구나. 그냥 얘는 되는 대로 말 막 하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윤지호가 이제 처음에 막 와서 증언하는데 일단 윤지호는 머리가 나빠요. 증언이라고 하면 과거 사위에 출석해서 증언한 거예요. 과거사위에 증언하고 방송에 계속 나갔지. 방송에서. 원래 진짜 진실 규명하려면 굳이 과거사위만 증언해도 되고요. 그리고 방송에 나올 거면 방송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윤지호는 방송에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뭔가 이렇게 감질나게 뭐 던질 것처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윤지호는 근데 이것도 이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치는데 머리가 나빠. 그리고 준비도 더럽게 안 해. 심지어 자기 책도 안 읽어봐. 그래서 있잖아 김어준 방송에 이제 먼저 출연하죠. 윤지호는 김어준 방송에 가장 먼저 출연을 하고요. 원래 이제 목표가 김어준하고 손석희였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윤지호가 이렇게 말해요. 김호준 방송이면 두 개 있잖아요. 뭐예요? 뉴스공장이에요? 다스베이다예요? 뉴스공장이죠. 다수베이다는 유튜브니까. 어쨌든 김어준은 윤지호를 총 세 번 불러주는데 어쨌든 처음 나갔을 때 3월 4일 나와서 3월 5일날 나가요. 그리고 뭐라냐면 윤지호가 이제 김어준이 이렇게 물어봐요. 증언 후 불이익이 없었냐? 그랬을 때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사도 수차례 했다. 캐스팅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장자연 사건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캐스팅에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감독한테 직접 들었다. 이거 진짜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후로 캐스팅이 되지 않고 숨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2010년 사진, 2010년 장면입니다. 장자연 일주기,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윤지호 싸이월드에서 이제 이게 누가 캡처된 건데 장자연 일주기 때 얘는 CF 찍고 있었어요. CF 남양주 가서 CF 찍고 화장품 광고 찍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 남양주에서 밤새 촬영했다고 하면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써요. 이게 일주기 때, 그러니까 장자연을 너무 추모해서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애가 한 짓입니다. 넓었던 세트, 환한 조명들 덕에 따뜻했던 촬영들. 여기에 장자연 얘기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윤지호가 장자연 때문에 캐스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죠. 윤지호가 3월달에, 그러니까 장자연이 2월달에 이제 뭐 목숨을 3월 7일에 끊었나? 그랬는데 3월 7일에 끊었구나. 그랬는데 2009년 4월 29일 날 그 인사동 스캔들이라는 영화에서 얘가 뭐라냐면 룸사롱 아가씨 역으로 나와요. 물론 인사동 스캔들이 4월 29일에 개봉했다고 해서 뭐 그때 찍은 건 아니지. 그 전에 찍었으니까 이거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2011년 보시면 너는 펫에 나왔고 회초리 나왔고 인사동 스캔 나왔고 또 그리고 여기 어디냐 꽃보다 남자에도 물론 넘어가고 조건방 드라마 스페셜 선덕여왕. 이 선덕여왕은요 2009년 5월부터 한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단역으로 나왔어요. 이건 뭐로 이해하겠습니까? 윤지호는 캐스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윤지호가 단역밖에 왜 머무르지 못했냐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기를 더럽게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윤주호의 10년 동안 숨어 살았다는 이 말에 이모부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모부는 참고로 골수 좌파고 심지어 클리앙의 아이디가 있어요. 어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당 PD한테 전화해서 윤지호가 증인으로 옳은 일을 하는 거 응원한다. 하지만 이런 건 우려스럽다. 꼭 전해달라. 뉴스공장은 이걸 무시합니다. 이 말을 분명히 전했는데 뉴스공장 담당 PD한테 직접 전화를 PD 한 거죠. 처음에 김호준하고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PD한테 얘기해서 김호준 전해달라. 이걸 아예 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윤지호의 신빙성이 의심가면 안 되거든. 조선일보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윤지호 이제 이모부가 클리앙 아이디 있는 거를 활용해서 클리앙에 글을 써요. 윤지호 이모부다. 그리고 윤지호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애가 아니다. 윤지호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에 해요. 윤지호가 물론 조선일보 잡으려고 하는 건 되게 좋다. 근데 이건 거짓말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착한 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 하잖아. 아직도 윤지호로 조선을 때려잡을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그리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빈 댓글. 그 당시에 빈대클이 좀 나오기 전인데 그 클리앙에서 클리앙은 좌빨이고 윤지호 옹호하고 조선일보 죽일라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 얘는 이모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이모부의 신비성을 의심을 해 일단.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자꾸 이제 옛날 사진부터 해갖고 증빙 자료 내고 등본까지 막 내고 그러니까 윤지호 이모부가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아 근데 그 이모부도 대단하네요. 막 등본까지 올렸어요. 뭐 거의 그랬어. 오. 그 당시 가족 관계도 다 올렸어요. 오. 그리고 그러니까 왜 중요한 게 아니냐? 가족이 때로는 남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나중에 이거 보세요. 그 이모부가 진짜다. 어쩌라고? 남보다 못한 가족도 많은데. 그래서 여기 이런 글 봐요. 이모부면 뭐 어쩌라고요? 뭐 이모부라 하더라도 뭐 어쩌고 이모부가 이런 작업하는 거 보면 그래서 다 3단계에서 결론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윤지호 이모부는 조선일보 기자거나 알바라고 단정을 쳐. 얘는 돈 받고 이런 짓 하는 거다. 조선일보한테 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하죠. 루루루님이 말 맞다면 돈 몇 푼에 가족을 팔아먹을 호로 새끼인가 보죠. 메신저 이런 얘기를 해요. 받은 것 같다. 근데 나중에 이제 윤지호 이모부가 너무 열받아서 이런 글을 합니다. 이런 거 합니다. 그 이 까만 게 이제 윤지호 이모부가 쓴 거거든요. 자, 자기가 조선일보 기자 새끼이자 팀장급 알바 새끼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이 욕하니까 조선일보 기자 그리고 팀장급 알바 입장에서 한 가지만 내가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는지 알아? 클리앙에서 이거 봐라 자백했다. 자백했다. 이건 이런 지능을 가진 게 바로 여러분 좌파입니다. 그리고 윤지호 그러니까 이모부의 그 클리앙 아이디가 레이헌터야 레이헌터. 레이헌터라는 게 뭐 나름대로 이유가 뭐 이상 IT 기업 뭐에서 아는 사람이거든. 근데 레이헌터라는 이름인데 근데 이거 봐. 레이헌터라는 게 레이가 가오리거든. 가오리가 홍어고 헌터가 사냥꾼이니까 닉네임부터가 냄새가 풀풀 나네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딴지일보에도 아이디가 있거든요. 딴지하고 클리앙이 모두 글을 남겼다가 아주 작살이 났어. 그리고 뉴스공장에서 하여튼 이 윤지호가 증언한 게 뭐냐면 한 언론사에 동일한 성씨 3명, 다 방씨 3명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연이 죽은 장자연이 그날 그 자기랑 같이 술자리에 있던 날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지. 성추행 뭐 공소시효가 이제 지났지만 이거는 이제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 성추행이 나중에 이제 이 기자가 그 성추행을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되는데 어쨌든 조선일보를 잡으려는 거와 더불어서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이 전직 조선일보 기자예요. 근데 거기 술자리에 있었고 이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뉴스공장에서 증언했다. 뉴스공장에서 처음으로 밝혀요. 조모 씨가 술자리에서 고 장자연을 성추행한 것을 직접 봤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해. 그러니까 방씨 증언하고 조선일보 그러니까 조씨 성추행을 3가지 증언해. 여기까지 했는데 난 김호준이 윤지호가 진짜 좀 이상하다는 걸 못 느꼈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후 김호준은 윤지호 수호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공장에 총 2번 나가고 다스베이다에 1번 출연을 하고 하는데 김호준에 대한 윤지호의 인식은 어떤 줄 알아요? 이제 그 김수민 작가랑 이제 소통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방송을 김호준이라 하고 싶었어. 근데 김호준이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대본을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본이요? 무슨 대본이 필요해? 질문지를 미리 질문지. 질문지 미리 보내준다는데 그냥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냥 CBS 뉴스팀이랑 일단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럼 뭐라 했는지 알아? 김어준한테 원래 병신이었어요라고 말을 해. 근데 이게 나중에 퍼지고 나니까 어떠냐면은 퍼지고 나니까 그걸 제작에 지운 다음에 자 김어준으로 병신으로 검색해도 없다고 자기가 그런 거 쓴 적 없다고 얘기를 해. 근데 정말 한심하지. 그리고 김어준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한테 그 이제 그 당시 PD 수첩에 그 뭐 모자이크 처리된 뭐 그 인주를 보고 저 모자이크 처리된 실루엣이 아름답다고 하면 화낼 거냐고 물어봐. 김어준이. 김어준 다운 멘트네. 김어준 다운 멘트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되게 한심하다는 식으로 이제 김어준을 뒷담화를 한 거예요. 윤지호가요? 윤지호가. 그래놓고 나중에 뭐 김어준이 은인이 뭐니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 끊고 이해가자. 여러분 김어준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게 2탄이 이게 우리가 쭉 하는 것보다 조회수 올리려고 좀 끊어서 가겠습니다. 그 저기 예. 근데 그 조모 기자 있잖아요. 음. 성추행을 했다는 조모 기자는 그 진짜 성추행을 만든지는 다음 회에 알려주실 건가요? 그거는 한 4회 5회쯤 되는데 그래요? 미리 말할게요. 이건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윤지호가 이거에 대해서 진술을 너무 오락가락 해가지고 결국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원래 조선일보를 잡기 위해 됐는데 이 모든 게 다 그냥 윤지호의 그 한심한 그 작당 때문에 다 무산이 되고 사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관계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 조선일보는 넘어가. 딱 하나 건진 게 그거야. 성추행.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윤지호가 이 성추행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을 했다. 하지만 일관되게 진술을 못했어요. 검찰 가서 계속 말이 바뀌는 바람에 결국 그 기자도 무혐의가 나와. 그래서 실제로 윤지호가 이득을 취한 거에 비하면 나머지 좌파들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용만 당한 거야. 그게 바로 윤지호 사건 이 이제 실체지. 그러니까 내가 윤지호를 잡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윤지호로 인해서 이 좌파들의 이 소름 끼치는 진영 논리를 좀 밝혀야 되는 것도 있고, 난 좌파들이 미리 이제 불러가지고 넌 조선일보만 잡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돼서 이런 진영 논리 잡고 그리고 거기 동조했던 안민석하고 김어준 같은 애들을 잡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2탄 여기까지 하고 3탄 보겠습니다. 3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뭐 바로 끊고 다시.